되죠. 그 버텍스 하나하나가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선 버텍스 수가 적었다 보니 기존의 티셔츠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버텍스 수가 많아지면서 의상이 무거워져 아래로 무겁게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셔츠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프리셋을 이용하여 천 재질을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데님으로 설정하여 마치 청바지같이 빳빳한 소재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티셔츠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레벨을 올려주어 요소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고 싶다 하시면은 클로스 모디파이어 위쪽에 있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레벨을 올려준 뒤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클로스 모디파이어 아래쪽에 적용된 모디파이어들을 잠시 이제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이후 모디파이어를 잠시 비활성화 해주시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주름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모디파이어와 모델링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며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상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줄 수가 있고요. 다른 의상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치마 형태에도 똑같이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치마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피직스 탭으로 들어가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프레임이 진행된 상태에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프레임 1로 돌아가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생을 해주시면 치마 형태가 아래로 떨어지며 캐릭터의 몸에 맞게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이 겹치면서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아래쪽에 셀프 콜리전을 적용하여 충돌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디스텐스 값을 낮춰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 모디파이어를 정리해 줄 건데요. 우리가 만들어준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가장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된 후에 솔리디파이로 두께가 만들어지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로 면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더욱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로스 모디파이어 위에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새로 추가해준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는 클로스 모디파이어보다 더 위쪽으로 올려주셔서요. 가장 먼저 면이 나누어진 후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이후에 적용되는 솔리디파이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잠시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아까보다 디테일하게 형태가 잡히면서 겹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A라인 치마 형태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축 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라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프레셔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레셔를 이용하여 약간의 바람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셔서요. A라인 치마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레벨을 하나 더 올려주어 더욱 디테일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피지스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요. 아래쪽을 보시면 프레셔가 있죠.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프레셔 값을 0.03 정도로 아주 약하게 적용해 주어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축 처지기는 하나 프레셔 값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치마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마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긴 치마 형태에도 클로스 시뮬레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겉옷들에도 간단하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1로 돌아와 주셔서요. 마찬가지로 피직스 탭으로 들어간 뒤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거고요. 충돌한 콜리전은 캐릭터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하단에 셀프 콜리전까지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모디파이어 탭으로 가셔서요. 적용해준 클로스 모디파이어를 위쪽으로 올려주어 미러 모디파이어 바로 아래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재생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팔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충돌이 되는 콜리전 오브젝트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의상 형태가 함께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의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리깅을 진행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클로스 시뮬레이션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 형태를 만들며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깨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핀 기능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뾰족하게 만들어준 어깨 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새로운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어사인 버튼을 눌러 이 선택한 엣지 부분을 새로운 버텍스 그룹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후에 다시 피직스 탭으로 돌아가 하단의 쉐이프에서 핀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고정해 준 부분이 강하게 잡히면서 각진 의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줄 수가 있고요. 이어서 큰 외투 형태도 한번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투에도 똑같이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하단에 셀프 콜리전을 적용해 줄 거고요. 적용된 클로스 모디파이어의 위치를 미러 모디파이어 아래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서 의상이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만들어준 오브젝트의 요소가 너무 적다 보니 형태가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요소를 조금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해주었던 것처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시고요. 만들어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는 미러 모디파이어 바로 아래쪽, 클로스 모디파이어 바로 위쪽에 배치하여 면이 나누어진 뒤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면서 더욱 자연스럽게 아래로 툭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의상 주름도 잡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큰 의상의 주름을 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적용해 주었던 프리셋들을 사용하면 어떤 느낌으로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사용해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님을 사용해 볼 건데요. 앞에서 사용한 코튼보다는 빳빳한 느낌으로 잡히게 되면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크게 주름이 잡히게 되고요. 이어서 레더로 설정하게 되면 가죽 느낌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겁니다.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소가 많더라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가죽 느낌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러버 같은 경우에는 고무라고 했었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탄성이 있는 소재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무 재질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에 실크를 적용해 주시면
굉장히 얇은 천이 몸을 착 감싸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큰 옷을 입었음에도 몸에 감기면서 몸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게 형태가 잡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얇은 천 재질이다 보니 이렇게 얇은 형태로 주름이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상에 재질 프리셋을 사용해 주어 다양한 의상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커프팅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의상에 주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 큰 겉옷에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기존에 적용해 주었던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X를 눌러 삭제해 주실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추가로 만들어 주었던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도 함께 삭제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우리가 앞에서 브러쉬를 사용해 주었던 것처럼 주름을 잡아줄 건데요. 그런데 먼저 스커프팅으로 주름 형태를 만들어 주기 전에 기본 오브젝트 형태를 편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기본 의상 형태에서 주름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주름이 만들어지면서 접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길이가 짧아지게 될 겁니다. 이제 마치 팔을 걷은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름이 많은 긴 팔 형태를 표현해주고 싶다면 기본 형태를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기존 오브젝트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외투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 ESC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기존 오브젝트는 숨겨주겠습니다. 아마추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새로 만들어준 오브젝트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셔서요. 팔 아래쪽 부분을 모두 선택해 줄 건데요.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아래쪽을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손 바깥쪽까지 크게 빼준 뒤에 회전하여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팔 형태에도 사이즈를 키워주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넓게 잡힌 흐름 중간에 엣지를 만들어주어 전체적으로 크게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위쪽 팔 형태에도 이렇게 큰 형태로 잡힐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긴 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 팔 형태도 전체적으로 키워주어 아래쪽 형태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고 긴 기본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정리해 주신 후에는 우리가 적용해 주었던 미러 모디파이어를 모두 어플라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양팔의 주름이 각각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줄 겁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어플라이 해주시면 각각의 형태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해 주었던 솔리디파이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잠시 비활성화 해주셔서요.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레벨을 2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컨트롤 탭을 눌러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스커프팅을 진행해 줄 건데요. T를 눌러 툴창을 열어주셔서요. 먼저 페이스 셋을 지정해 줄 건데요. 팔 부분만 선택하여 팔에 주름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름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보시면 박스 페이스 셋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꾹 눌러주시면 다양하게 페이스 셋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라소 페이스 셋을 선택하여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그려주어 페이스 셋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팔 아래쪽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밴드 트위스트 클로스 브러쉬를 이용하여 주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툴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요. 데포메이션을 스쿼시, 스트레치로 변경한 뒤 로케이션 오리진을 페이스 셋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스 셋 영역에 맞게 편집 범위가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팔 형태를 기준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주름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본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어 자연스럽게 주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넣어주어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주름 형태가 잡히게 되고요. 여기서 브러쉬의 데포메이션을 로테이트, 트위스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회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소매 부분이 자연스럽게 손을 감쌀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팔 주름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을 때 형태가 너무 과하거나 어색하다고 느껴진다면 형태를 수정한 뒤 다시 주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적용되어 있는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삭제해 주시고요. 팔 길이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줄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준 엣지를 선택한 뒤 X, 디졸브 엣지로 삭제해 주시고요.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아래쪽을 모두 선택하여 살짝 안쪽으로 당겨주어 조금 짧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시고요. 레벨을 2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앞에서 주름을 만들어준 방법과 똑같이 밴드 트위스트 클로스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거고요. 툴탭에서 데포메이션을 스쿼시, 스트레치로 설정하여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주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위쪽을 본 상태에서 주름을 만들어 주셔야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고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위쪽을 본 상태에서 주름을 잡아주어 양쪽에 자연스러운 팔 주름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손 형태에 맞게 소매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디포메이션을 로케이트, 트위스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끝부분을 살짝 이동하여 캐릭터의 형태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팔 주름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팔 주름 형태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몸통에도 주름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몸통 주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커트 모드로 들어와 주셔서요. 그랩 클로스 브러쉬로 잡아줄 건데요. 그랩 클로스 브러쉬의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주셔서요. 등 부분 영역을 전체적으로 아래로 잡아 당겨줄 겁니다. 이런 큰 옷 형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천이 아래로 무겁게 내려오며 주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주름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앞쪽도 똑같이 아래쪽으로 당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주름 형태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큰 외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들어준 주름 형태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요. 자연스럽게 주름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퀄리티 높은 주름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름 형태를 모두 만들어 주신 후에는 기존에 적용해 주었던 솔리디파이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다시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스커팅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하여 디테일한 주름 형태가 잡힌 의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의에도 클로스 시뮬레이션으로 주름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준 외투는 잠시 숨겨주시고요. 우리가 만들어주었던 큰 바지 형태 있죠? 이렇게 크고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준 바지 형태에 외투에서 만들어주었던 것처럼 큰 주름 형태를 만들어줄 겁니다. 먼저 큰 주름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 형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야겠죠?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아래쪽을 모두 선택해 주신 후에 사이즈를 키워줄 건데요. 중간에서 버텍스들이 합쳐지며 막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미러 모디파이어에 클리핑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있어도 중심점을 넘어가는 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클리핑을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키워주시고요. G, Z를 눌러 아래쪽으로 내려주어 이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위쪽에도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키워주셔서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기존의 바지 형태에서 굉장히 크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신 후에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전체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크고 여유 있는 핏으로 바지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은 다시 클리핑을 활성화한 뒤 좌우로 움직여가며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다시 클리핑을 해제하여 아래쪽 큰 바지 형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우리가 앞에서 해주었던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줄 겁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하여 양쪽이 각각의 형태로 주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 레졸루션을 적용해 주시고요. 레벨을 2로 설정하여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주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셋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각각의 다리 형태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뒤 페이스 셋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조금 벗어난 영역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다리 형태를 크게 감싸는 영역만 잡히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크게 잡아주어 각각의 페이스 셋이 설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주름을 잡아주었었던 밴드 트위스트 클로스 브러쉬에서요. 툴탭으로 들어가 디포메이션을 스쿼시, 스트레치로 설정하여 위아래로 움직여 주름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로케이션 오리진을 페이스 셋으로 설정하여 페이스 셋을 기준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이런 주름 형태들을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셔서요. 자연스럽게 큰 바지 형태의 주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름 형태가 다르게 적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주름을 표현해 주시면 큰 바지 형태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캐릭터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건데요. 발목의 형태에 맞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해 주었던 방법과 똑같이 디포메이션을 로케이트, 트위스트로만 바꿔주셔서요. 살짝 회전하여 안쪽으로 넣어주어 발목의 형태에 맞게 바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래쪽에 큰 바지 형태가 자연스럽게 주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래쪽에 큰 바지 형태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마 형태에도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무리해 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이 A라인 응용 치마 중에서 안쪽 주름이 크게 잡힌 치마 형태가 있었습니다. 치마 끝부분을 안쪽으로 말아주어 이제 벌룬 치마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엣지가 충분히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미러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치마 같은 경우에는 서클 오브젝트에서 형태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따로 적용해 주지 않았었고요. 여기서 바로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레벨을 2 정도로 설정한 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주셔서요. 트위스트 바운더리 클로스라는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건데 끝부분을 선택하여 이렇게 비틀면서 회전해 주는 브러쉬죠. 이 브러쉬를 이용하여 끝부분을 잡아 주셔서요. 전체적으로 살짝 회전해 줄 건데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반쪽만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메트리 X축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메트리 X축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살짝 회전해 주셔서요.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밴드 바운더리 클로스라는 브러쉬로 회전한 치마 끝부분을 잡고 안쪽으로 넣어 주셔서요. 이런 벌룬 치마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연스럽게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치마 형태에도 주름을 만들어 주어 새로운 치마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최종 렌더링 해주기 위해 정리해 줘야 하는 부분들과 유의해 주셔야 하는 점 등을 알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팅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주름을 만들어준 뒤에 렌더링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가 그대로 렌더링이 되어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며 제대로 렌더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디파이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적용된 모디파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상을 만들 때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했다면 가장 위쪽에 배치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클로스 모디파이어 전에 면을 나누어 주기 위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뷰포트 레벨과 렌더 레벨이 다르게 설정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뷰포트에서는 레벨 2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렌더링이 될 때에는 레벨 1로 설정이 되다 보니 렌더링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후의 모디파이어는 레벨이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클로스 시뮬레이션 전에 적용되는 모디파이어는 반드시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 레벨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레벨이 똑같을 수 있도록 정리한 뒤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렌더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적용된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렌더링을 진행했을 때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의상 형태가 그대로 잘 렌더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선 이제 매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또 세팅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잦으니 이제 세팅 값이 완전히 확정되었고 여기서 더 수정할 게 없다 싶으시면 이 시뮬레이션을 고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크를 해주는 건데요. 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PGS 탭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캐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들어가 주시면 베이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스타트와 엔드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프레임 1에서 50까지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었었죠. 그래서 1과 50으로 설정하여 베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설정한 1에서부터 50까지의 프레임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면서 베이크가 되어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이제 따로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 없이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바가 베이크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완료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가 되고 우리가 설정한 타임라인에 파란 선이 생기면 베이크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릴 필요 없이 해당 오브젝트에서 시뮬레이션이 고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했을 때 막힘없이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 된 형태가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해주어야 하는 과정에는 매 프레임 하나하나를 렌더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렇게 베이킹 작업으로 시뮬레이션을 고정하여 렌더링을 진행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의상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리깅 작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이킹을 하고 모디파이어를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굉장히 디테일하게 의상 주름을 잡아주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의상을 리깅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